자, 반갑습니다. 123회 1차 시험 발표하고 충격에 빠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기뻐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기뻐하실 분들은 이제 2차 면접 대비하고 계실 거고 제가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상담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시험 발표하고 나서 한 분은 내가 멋지게 잘 썼는데 점수가 57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왜 이러냐 해서 저한테 도무지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전화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번 시험에 그렇게 자신이 없었는데 시험 치고 나서 못내 불안했는데 본인이 답이 그렇게 잘 썼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좀 불안해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하고 전화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반응은 다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뭔가 하면 채점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이런 노트는 좋은 답이 나올 거고 저런 노트는 좋은 답이 안 나올 거다, 이런 평가를 이를테면 선배들이라든가 학원의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합격 점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59.9는 빵점이고요, 60점은 100점이고요. 기술사는요 합격과 불합격의 문제이지 그 점수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떨어진 점수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떨어진 점수는 무조건 빵점이고 합격하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등수 매기는 거 아니죠. 60점 지나면은 합격이고 60점 미달하면은 불합격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수석 합격도 없습니다. 기술사는 합격과 불합격의 문제지 수석한다고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고 수석 발표도 하지 않을 뿐더러요 수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반응을 이제 보이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서브노트의 정체가 뭐냐, 서브노트가 뭐냐 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기본 상식은 뭡니까? 서브노트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의 허와 진실, 허구와 진실, 자, 과연 서브노트의 정체가 뭐냐, 서브노트가 과연 어떤 개념이냐, 이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판서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24회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공부 방향을 정할 거냐, 요거 한번 서브노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제 서브노트가 무엇이냐, 요거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기술사 공부할 때 서브노트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해본 적이 있는데 우선 제가 서브노트라는 개념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하면은 서브노트, 이런 서브노트라는 영어는 없습니다. 영어 사전 아무리 쳐다봐도 서브노트라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서브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서브가 뭐냐? 이게 뭐뭇의 아래에 있는 이런 뭐뭇의 아래 이런 뜻의 전치사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서브웨이 그러면 뭐죠? 지하철. 서브머지드 그러면은 수중의 이런 뜻이죠. 뭐뭇의 밑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속 이런 말 쓰죠. 정부가 있다면은 이런 부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의 개념이 있다. 또는 보조적인 수단이다 해서 보조수단이다.
이게 우리가 서브라는 개념이 되겠죠. 서브라는 개념.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중간에 이제 서브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브노트. 자, 뭐 우리가 이것을 요약 노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요약 노트다. 요약 노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브노트의 정체가 과연 뭐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서브노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라고 이야기했죠. 부. 정이 아닙니다. 부입니다. 부. 자, 부인데 그러면 서브노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격자 노트. 선배 합격자. 먼저 합격한 사람 노트. 요거. 그 다음에 기술사 교재. 출판 교재 있습니다. 기술사 교재. 요거. 그 다음에 학원의 강의 노트. 요거. 그 다음에 뭡니까? 흔히 우리 말하는 뭡니까? 뭐 장판지 이런 거 있습니다. 장판지. 안개 요약집이죠. 뭐 마법지 이런 말도 씁니다. 마법지. 기술사가 무슨 도배 기능사입니까? 장판지 찾게. 도배 기능사? 기술사가 무슨 뭐 마술사 시험 칩니까? 마술사? 우리는 기술사이지 도배 기능사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마술사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게. 어쨌거나 서브노트의 범주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술사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서브노트 구하고 기술사 교재 사고 학원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입문 과정에서 내가 기술사를 입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필요한 듯도 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입문할 때 내가 기술사가 뭐냐 하는 것을 잠깐 알아보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부라고 이야기했죠. 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왜 이걸 먼저 찾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하고 싶으니까. 빨리 합격하고 싶으니까. 고생하지 않고 쉽게 합격하고 싶으니까 이걸 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서브노트는 개념이 뭡니까? 부. 그럼 뭐가 빠져 있죠? 본이 빠져 있죠. 본 노트.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본 노트가 빠져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 노트라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트라기보다는 자, 이것은 원본이 있죠. 원본. 원본. 이 원본은 뭡니까? 어떤 공학서적, 참고 문헌 이런 거. 자, 그래서 공학서적. 그 다음에 각종 참고 문헌. 참고 문헌은 이런 거 말고요. 각 파트별로 뭐 흑막이면 흑막이, 터널이면 터널, 사면이면 사면, 유명한 학자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의 어떤 원서를 번역해서 학술적으로 정립해 놓은 이런 기술 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술 서적, 이것을 우리는 본 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설계 기준. 요즘은 KD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시방서, KCS. 이런 것들이 본 노트이다.
또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노트는 어디서 와야 됩니까? 본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수업노트.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선배, 기술사 교재, 학원 교재, 장판지, 마법지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진 수업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겠다. 물론 도움은 당연히 됩니다. 한 개 정도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론이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근데 이걸 죽기 살기 암기해서 내가 시험장에 가서 잘 적었다. 나는 답을 잘 적었는데 57점밖에 못 받았다. 억울하다. 항의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잘 적었지. 왜? 이것들을 잘 적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술사 교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처럼 뭐 국정검정 교과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인정해 준 교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부 어떤 특별한 저자들이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격했다 해서 자기 어떤 서브노트를 소개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술 교재도 서브노트에 불과하죠. 누구? 타인의 서브노트. 내가 정리하지 않은 타인의 서브노트에 불과하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원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원문. 공학서적, 참고문헌, 그 다음에 각종 기술서적, 설계기준, 시방서. 이런 원문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의 서브노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비로소 이 본인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적었을 때 멋진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사례. 우리 회원 중에 나는 아주 잘 쳤는데 57점 받았습니다. 나는 잘 못 쳤는데 60점 이상 합격자로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학원 교재나 이런 거 뒤지게 보니까 자기는 이거하고 좀 달라. 그 자기는 전부 다 못 친 거야. 근데 합격을 했어. 이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학원 교재나 이런 노트를 잘 적었어. 그런데 나는 합격을 못했어.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서브노트를 본인이 공부해서 만들었느냐,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암기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잘 적었겠죠. 근데 이걸 정답이라고 인정해 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습니다. 결국은, 자, 이 기술사 시험은요, 조금 전에 본 노트라 그랬는데, 이 속에 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경험, 시공 경험, 즉 공법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공학 이론, 공법의 개념,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치, 시공 경험 이런 것이 녹아가지고 답이 나왔을 때 멋진 답이 되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사 시험은요, 시험 치는 수험생의 어떤 실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이 실력은 뭡니까? 공학적인 지식, 자, 경험치, 이런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기술자로서의 창의력. 자, 그러면 기술사 답안에서는 어떤 교재라든가 문헌에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유토피아적인 거, 너무 이론적인 거, 이런 거. 현실성이 없는 거, 잘못 적으면은 사실하고 조금 부합하지 않는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목 시공의 개념이 뭐죠? 자, 토목 시공은 자,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기본 설계 등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그리고 와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는 당연히 뭐 기본 설계, 본 설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하죠? 시공을 합니다. 시공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죠. 사용하죠. 공용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어떤 구조물, 어떤 공법이 잘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면은 멋진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사는 공부해서 시험 치는 사람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지 이것처럼 암기력 테스트하는 시험 아닙니다. 그럼 마술사 시험 아닙니다. 도배기능사 시험 아니에요. 도배기능사는 장판지 들고 뭐 도배하고 하는 거지 토목시공기술사가 뭐 장판지 들고 뭘 합니까? 도배할 일이 있습니까? 뭐 마법자 들고 마술사 시험 칠 일이 있어요? 아닙니다. 결국은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의 어떤 노력에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내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얼마나 내가 내 머릿속에 이 토목에 대한 어떤 공법이나 이론이나 시공 경험을 지식화시키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답안지에다가 표현하는 훈련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암기를 열심히 했다고 훈련된 거 아닙니다. 쓰는 훈련, 체계적으로 쓰는 훈련, 생각을 쓰는 훈련. 자, 아무리 나는 내가 잘 적어도 제3자가 또는 채점위원들이 읽어보고 흥미를 느끼고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읽어보고 인정을 해주는 논문을 써야 됩니다. 논술을 해야 됩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는 시험이죠. 내가 이것들 암기 잘해서 암기했는 요약 약자를 잘 적었다고 좋은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논술을 했을 때 채점하시는 분이나 상대방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논문이고 논술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4회를 대비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이 교재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씩 전부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 사살. 참고문을 뒤적여 가지고 과연 이 이야기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답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내용, 잘 이해도 되지 않으면서 암기했던 내용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채점하시는 분이요. 이 사람이 알고 적었는지 모르고 적었는지 다 표시가 납니다. 문맥 속에서. 논술의 흐름이 끌끌어요. 물 흐르듯이 흐르지 못하고 덜커덕 하는 어떤 논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암기한 사람이에요. 지식가 된 사람은 논문이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에서 이것들이 다 표시가 납니다. 시험으로 뽀록 납니다. 뽀록. 여러분들 모르고 적은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요. 틀리지 않는 내용만 잘 골라서 적으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내가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는 내용을 함부로 적으시면 안 되고요. 내 수준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잘 적으면은 그렇게 실력이 없어도 합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거짓말 잘하는 시험 아닙니다. 암기 잘하는 시험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소양과 경험치를 답안지에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본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서문노트를 만들면은 서문노트 작성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공학 지식들이 자기 머릿속에 유기적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사 논문은요, 우리가 생선으로 치면 냉동 생선이면 안 됩니다. 죽은 생선도 재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생선. 하러 있죠. 횟감으로 뜰 수 있는 하러. 하러와 같은 그런 논문.
살아있는 생선과 같은 그런 어떤 논술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안 템플릿 잘 만들고요. 암기 잘했고요. 장번째 암기 잘했다고 고득점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루 살아있는 생선과 같은 답안을 작성해야만이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채점하시는 채점위원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채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채점하느냐. 그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잘못 적으면요. 채점하시는 분들이 짜증나요, 사실은. 재수 없으면요. 답이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답이 아시겠습니까? 붕어빵과 같은 똑같은 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술사 시험은. 10명이 치면 10명이 다 답이 달라야 돼요. 물론 핵심 이론이나 공학 이론은 동일하겠지만은 똑같은 이론도 표현 방법이 다 다릅니다. 참고 문헌을 받아요. 그 참고 문헌을 저술하신 분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이론인데 표현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기술사 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답이 나와야 돼요. 똑같은 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124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너무 구하러 다니지 말고 자신을 믿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이 좋은 답이다 하고 이 서브노트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또 5월경에 시험이 있죠. 124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떨어지신 분들은 또 신기일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서브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 자체도 저만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곳에 막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은 시험 떨어진다. 우리 학원만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주는 요 노트가 멋진 노트니까 요대로만 암기하면 합격할 수 있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대로 암기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합격과 불합격은요. 그 경로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격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본인만이 압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그 능력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들 방법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쯤은 또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서브노트에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해서 확인사살해서 확인사살한 내용을 다시 자기 서브노트로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피드백이 뭔지 아시죠? 피드백.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만의 멋진 서브노트를 만들면은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124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